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를 향후회로 운영하던 중국인 2명이 FBI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17일 61세의 루젠왕과 59세의 천진핑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 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맨하튼 차이나타운 6층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의 만난 장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창로 공예를 결성했습니다. 법무부는 건물 밖에는 버젓이 향후의 간판이 걸려 있지만 이 공간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이나타운의 창로 공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들을 기소함에 따라 비밀 경찰서의 실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는 10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해외 53개국 이상의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며 주재국 위치에 따라 4개 권역별 네트워크로 나눠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아일랜드 정부는 중국의 비밀 경찰서 운영 중단을 요구했었고 비밀 경찰서와 관련한 체포와 기소는 미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전직 미 해군 중사가 공군 일병 잭 테세이라에 이어 군사 기밀 문서를 친러시아 성향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유출 확산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해군 부사관은 친러시아 성향의 소셜미디어 계정 돈바스 데뷔시카를 통해 잭 테세이라가 몰래 빼낸 기밀 문서를 퍼뜨린 건데요. 돈바스 데뷔시카의 관리자가 러시아인이 아닌 올해 37살의 해군 출신 세라 빌스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빌스는 2009년 11월 미 해군에 입대하여 위드베이 섬에서 복무했으며 E7 수석 항공전자기술자로 승진하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군 기록에 따르면 빌스는 지난해 말 낮은 계급으로 제대했고 명예제대와 계급 변동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돈바스 데뷔시카는 돈바스 아가씨란 뜻으로 텔레그램을 비롯해 트위터, 유튜브, 스포티파이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팟캐스팅, 자금 모집 계정 등도 운영하며 영어권 최대의 친러 성향의 소셜미디어 계정입니다. 돈바스 데뷔시카가 지난 5일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유출된 4건의 기밀 문서를 6만 5천여 명의 팔로워에게 공개했습니다. 이후 몇몇 대형 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이 이를 퍼나르면서 미국 국방부의 조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빌스는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돈바스 데뷔시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팟캐스트를 진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빌스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전 세계 15명의 관리자 중 한 명이라며 비밀문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운영자가 올린 문서를 삭제한 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의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배터리 요건을 맞춘 차량에만 혜택을 주기로 해서 세금 보조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무부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코녹스, 포드 E 트랜짓,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액 공제 대상 차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공장을 운영 중인 닛산도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졌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조립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세부 지침을 변경한 건데요. IRA는 법 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 지침에서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메우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 도착한 이민자들의 절반이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소아마비 전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장 애쉬인 바산은 의사들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촉구했습니다. 바산 보건국장은 이주자들을 선별하고 예방접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남미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중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은 약 50%라고 하는데요. 소아마비는 매우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소아에게 발병해 수족마비 후유증을 남기면 백신 미접종자 중에서는 1000명 중 5명꼴로 영구적 마비가 나타납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뉴욕 주민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이 되진 않지만 이민자들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애덤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쉼터, 음식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약 43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들 중 5만 명 이상이 뉴욕으로 유입됐습니다. 미국 맥주 버드라이트가 유명한 트랜스젠더와 협업부 모회사 엔하이저 부시 주식이 폭락하고 미국민들의 불매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이 버드라이트를 갖다 버리고 총으로 쏴서 파괴하는 등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엔하이저 부시 주식은 지난달 말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12일에 시가총액이 무려 50억 달러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버드라이트는 홍보를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 26살 딜런 멀베이니를 영입했습니다. 딜런 멀베이니는 지난해 3월 트랜스젠더임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고 메이크업, 패션 브랜드, 나이키 등과 협업해 광고에 출연하며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딜런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 식사에 오드리 헵번 변장을 하고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맥주캔을 공개하며 그동안 성정체성 논란에 우려를 표했던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명 락 가수 키드 락이 버드라이트를 타겟 삼아 총격을 가한 뒤 욕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고 컨트리 뮤직 가수 존 리치가 운영하는 바에서 버드라이트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딜런은 워크 문화를 강경하게 표현하며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전문가는 이번 경우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감이 증가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서는 워크 문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고 반대자와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버드라이트는 이 같은 논란 속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새 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4월 17일 K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